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미증시는 물가가 좀 안정되고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테슬라, 엔비디아 같이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은 좀 주춤거리면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가 하나 제기된 거 있죠.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자료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흐름이 중요한데 삼성전자, 알테오젠, 양시장,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뭐 다 올랐고, 그리고 업종으로 봐도 두 업종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리고 물가지표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 경기 침체 없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골디락스 상황 아니냐. 뭐 지표 좋고 소비 좋고 물가는 좀 안정되고 있고, 물론 이제 예상치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표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우리 증시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됐는데 전월 대비 0%, 그러니까 증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물론 이제 근원이 살짝 튕겨 올라간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물가 지표는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PCE 지표인데 일부 이제 증권사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번 달에 발표될 PCE 지표가 2.04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가 2.0이잖아요. 거의 달성하는 수준의 지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때, 미국은 이제 뭐 지표 가지고 뭐 경기 침체 올 거야,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다시 치솟을 거야,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진 않죠. 그래서 현재로서 해외 쪽에서 넘어온 재료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우리 증시가 최근에 미증시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더군다나 미국 시장 올라갈 때 우리가 같이 올라가려면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민감도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테슬라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 보면 뭐 엔비디아도 보합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냥 그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없었다라는 실망감에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이 뭐 금융주라든가 뭐 도미노 피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미증시는 우리 증시에 뭐 엄청나게 좋은 재료라기보다는 그냥 약간 올라서 출발할 수 있는 기반, 뭐 이 정도로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 두 개 정도만 좀 살펴보면, 해외 쪽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달에 나오는 PCE 지표가 2%를 찍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목표로 하는 2%를 이번 달에 달성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지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가 실적하고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가지고 상승 출발했다가 좀 눌리던 분위기에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던 게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할지도 몰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뭐 물가지표 가지고 걱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또 하나의 변수가 이제 간밤에 나온 건, 북한이 그래서 국경선 부근에 포병 부대를 이제 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쏴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태세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이 사실 주식시장에는 별로 안 좋아져. 물론 이제 방산주가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투자자들에게는 썩 좋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보면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 그러니까 보면은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 핵실험하고 나서 주식시장은 대체로 보면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6번 중에서 4번 오르고 2번 빠지고 정도였고, 그 다음에 이제 1개월 지나가서 봐도 평균적으로 보면 어쨌든 올랐어요. 그래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 나온다라고 해서 증시가 하락장이 출발되는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기사랑 자료 찾아보다가 이거 예전에 제 자료인데, 우연히 어떤 분 그 개인 블로그에 제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자료 직접 찾는 게 복잡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래고 이제 그거 끌어왔는데, 어쨌든 북한의 어떤 주요 도발 또는 이벤트가 있을 때, 뭐 당일날 좀 빠졌다가도 이게 당일 저점과 그날 종가 보면은 저점 대비 대부분 다 종가는 올라서 마감이 됐고, 한 달 후에 보면 대체로 증시가 더 올라가 있는 그런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단발적인 어떤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잠깐 긴장감이 있지만 이후에는 다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단발적인 도발은 경제 상황을 바꾸는 정도의 상황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전까지 어떤 긴장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했을 때 그 당일의 어떤 충격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되죠. 예,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는 그렇게 연속적인 부담으로 작동한 적은 일단은 없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좀 특수한 경우가 만들어지는지는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인데 지금 우리 증시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 반도체, 예, 그러니까 여름 이후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9조 원 정도 줄었는데 반도체가 8조 원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좀 빠진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러한 어떤 현상은 내년도까지가 되게 중요한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일단 추정치는 하향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반도체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하향 조정된 게 64조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도 하향 조정된 게 90조 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주가가 이 정도 빠졌을 때 보면 내년도 그 다음에 실적이 상당히 나빠지고 그거를 그 전에 반영하는 케이스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60조 원대 90조 원이면 삼성전자 주가도 실적도 올해 대비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높여잡고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도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올해보다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더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적 추정치가 드라마틱하게 추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돌아설 수 있는 계기를 그렇게 머지않아서 만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또 어느 시점이 될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코스닥의 종목 장세인데 코스닥이 지금 61선에서 정체거든요.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죠. 근데 보시면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알테오젠이 올라가서 그렇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는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판이 조금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 게 최근에 은근히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YG 엔터 같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반도체 내에서 HPSP,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보면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 이상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각각의 어떤 저항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고 121선이라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군들을 121선을 넘어가게 되면 투자자들이 대장주가 이 선을 넘어가게 되네 라고 하면 매수세가 분산이 되면서 지금 알테오젠이 혼자 올라가고 나머지는 부진한 쪽에서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이제 좀 제약 바이오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좀 크게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YG 엔터나 HPSP 같은 종목군들이 이번 이제 추가 상승으로 저항대를 좀 돌파시켜 내는지 오늘부터 이 흐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맞고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알테오젠 같은 어떤 제약 바이오 쪽 안에서만 이게 일종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만 돌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도를 좀 잘 봐야겠습니다. 근데 업종별 수급 구도 보면 코스피의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코스닥 그다음에 코스닥의 대형주 이렇게 보면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게 볼 필요 없고 그냥 개인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파란색이 많이 포진해 있는 거.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샀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대형주 쪽은 최근에 개인들만 사고 있죠. 코스피의 중형주도 개인들이 좀 매수하는 날이 많고 소형주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다른 게 코스닥의 대형주 쪽이에요. 코스닥의 대형주 쪽 보면 파란색이 훨씬 더 많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도권은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에 있고 그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종목은 코스닥의 중형주군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고 이 종목군들이 최근에 추세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목은 예탁금이 늘어나면 사실 개인들이 끌어올리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 종목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좀 해보면 해외 호재성 재료가 있긴 하지만 이게 반영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미증시 가지고 우리 증시에서 대단한 호재로 반영될 만한 사안은 일단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그런 사안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잖아요. 예, 금리 인하 단행되면 일단 주식시장은 뭐 단기로는 주춤거리긴 해도 3개월 이내 어쨌든 상승하는 기회를 만들어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오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관건은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장기간
매도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런 어떤 흐름에서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상승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주, 그 다음에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이제 있는데, 일종의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방산주가 올라가면서 이제 거래대금 이제 잠식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만, 방산주가 올라가는 건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단기성 자금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역시 외국인 기관이 어느 쪽 종목군들의 어떤 매수를 좀 이어가는지, 그러니까 흐름이 좀 이어지는지 요 구도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그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 오늘 좋은 자료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기술주들 이익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 중에 이제 그 구매, 신규 주문 뭐 이런 품목하고 우리나라 이제 뭐 반도체를 비롯한 테크 실적하고 좀 연동이 된다라고 해서 보시면 대체로 방향성이 좀 비슷하게 가는, 2015년도 이후를 보면 되게 방향이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50 기준으로 50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좀 부진하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의미 있는 통계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금리 인하하고 나면 한 달 뒤부터 상승적으로 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이게 서베이 지표예요. 그러니까 설문 지표. 그러니까 이렇게 설문 돌려가지고 뭐 경제 어떤 것 같아요? 회사 직원 뽑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제조업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부터 미국의 제조업이 턴한다라고, 그러니까 제조업이 턴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 지수가 턴을 하면 아마 그 즈음 정도 전후됐을 때 삼성전자도 이제 미리 선취매적인 어떤 매수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예측보다 이제 실제로 수급이 돌아서는 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11월 이전에 삼성전자가 턴하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120원선 55,000원의 절대적인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일단은 분석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선 두 개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72,000원, 63,000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55,000원. 그건 절대적인 마지노선.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놓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가 좋다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 파트너로 움직이는 주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챙길 뉴스가 많죠. 그러니까 금리나 뭐 북한 이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가지고 보고, 다음에 이제 장중에 또 벌어지는 일은 다음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